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어 드리는 별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나요? 왜 어떤 사람의 발표나 보고서는 사람들을 사로잡는데 나는 아무리 준비해도 반응이 없을까? 내가 하는 기획안, 보고서, 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하면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책, 도널드 밀러의 무기가 되는 스토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으로 이끄는 실전적인 이야기의 기술을 알려주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직장인 여러분의 업무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원칙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 정보가 아니라 경험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회의실에서 발표를 듣는데 엑셀표와 그래프, 숫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분명 중요한 자료인데도 어느 순간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경험은 잊지 않는다. 즉, 숫자와 데이터 그 자체로는 사람들의 마음에 남지 않지만 그 데이터에 얽힌 이야기는 오래 기억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10% 올랐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저 수치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팀원 모두가 야근을 하면서도 아이디어를 쏟아냈고 그 결과 고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시장 점유율이 10%나 상승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다릅니다. 숫자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땀과 노력, 그리고 성취의 경험이 함께 전달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경험을 동료나 상사와 나누셨나요? 단순히 결과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여정과 의미를 담아본 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례가 있다면 그게 바로 스토리의 씨앗입니다. 두 번째 스토리에는 반드시 주인공이 있다. 스토리에는 항상 주인공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종종 그 주인공을 나 자신으로 설정한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발표할 때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제가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말합니다. 스토리의 주인공은 발표자가 아니라 청중이다. 직장에서 청중은 누구일까요? 바로 상사, 동료, 고객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제안서를 낼 때 우리 회사는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고객님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저희 기술로 이렇게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주인공을 고객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몰입하게 되는 거죠. 직장 내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원하는 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가 아니라 상사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보고에서 누굴 주인공으로 세우셨나요? 혹시 아직도 나 자신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꾸려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세 번째 주인공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좋은 이야기는 언제나 갈등과 문제로 시작됩니다. 갈등 없는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처음부터 완벽하다면 그 이야기는 5분도 안 돼서 지루해질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는 보고서는 매력이 없습니다. 보고서에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라는 말은 사실 청중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라는 보고는 청중을 끌어당깁니다. 작가는 강조합니다. 문제는 스토리를 움직이는 엔진이라고요.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문제를 경험하셨나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갈등을 겪었고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이 과정을 스토리에 담아내면
단순한 성과 보고가 아니라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싶은 이야기가 됩니다. 네 번째 해결사는 바로 여러분의 제안. 모든 스토리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멘토가 등장합니다. 작가는 직장인들이 바로 이 멘토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동료나 상사가 직장에서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제안이나 아이디어는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주인공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멘토의 가르침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는 제 생각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막연하게 말하는 것보다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이 방법을 쓰면 비용은 20% 절감되고 일정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을 선택하신다면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강력합니다. 여러분은 최근 회의에서 단순히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 멘토의 입장에서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이었나요? 다섯 번째 스토리는 반드시 행동을 이끌어야 한다. 스토리의 마지막은 언제나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로 완성됩니다. 좋은 이야기는 듣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발표나 보고를 마쳤는데 청중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경험을 하신 적 있을 겁니다. 그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한 것이지 스토리가 아니었던 거죠. 작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스토리의 목적은 변화다. 즉, 스토리를 들은 사람이 결정하거나 행동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게 만드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이런 행동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 상사가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 팀원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협업하게 만드는 것, 혹은 고객이 계약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까지. 여러분은 최근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셨나요? 혹시 여전히 결과를 나열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다음번 발표에서는 내 이야기를 들은 청중이 어떤 행동을 하길 원하는지 먼저 설정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메시지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진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무기가 되는 스토리는 직장에서 매일 부딪히는 보고, 제안, 협상, 심지어는 일상적인 대화까지 더 설득력 있게 만들어주는 무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이끌어내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저는 삶의 지혜를 나누는 별리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